11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이죠. 그때 저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었던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었는데, 당시 제가 하던 일이 전국의 농약사라고 하는 그 가게를 다니면서 식물 영양제랑 비료를 파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이 농약사 사장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그런 생각을 좀 꽤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회사원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매출도 제 눈에 들어오고, 그분들의 씀씀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다고 내가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간 건 아니었고요. 아주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이제 지금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온갖 힘든 일들을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원일 때 당신은 사업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벌써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그 책 자체가. 왜냐면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은 사업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또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어떤 무용담, 성공 사례, 마인드, 이런 책들이 거의 즐비를 했었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업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라서 흥미로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반에 그 흥미로운 부분만 읽고 한 3분의 2가 넘어가면서 좀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제가 중도 포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다시 사업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지금 재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때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도 많이 되고 엄청 많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든 사업가든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늘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착각하면서 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착각들을 하실 겁니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꼬집거든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얻어맞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픈 얘기들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다만 엄청나게 도움은 됩니다. 사업이랑 장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계기가 된 그런 책이니까 제가 이거를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뼈가 아플 정도로, 으스러질 정도로 진짜 날카로운 이야기니까 각오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 DNA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업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이 사업 DNA, 즉 자질이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길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DNA는 열심히의 반대를 말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자영업을 비교 대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굉장히 좀 높은 경쟁률이잖아요. 완벽한 레드오션이잖아요. 치열하다는 얘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손님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매장을 오픈하거나 자영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통계로도 다 나와 있지만 3년 안에 8, 90%가 망하는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다 3년을 못 버티고 망해 나갈까? 사실 사업 DNA 없이 열심히 그렇게만 해서 문을 닫는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뼈아픈 얘기죠.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무기가 좀 색달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창업을 하진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장사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한 무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뼈가 안 아프시다면 아마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겠죠. 하지만 저도 그 무기 자체가 지금 무뎌지다 보니까 맨날 아픕니다. 맨날 일이 터지고. 그래서 저처럼 뼈가 아프신 분들은 무기가
없이 그냥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 나침판인데요. 데이터 나침판.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은 흔히 경험이랑 감에 의존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좀 필수이기도 하고요. 상권조사부터 아이템, 식당을 또 예로 들자면 메뉴, 또 마케팅 도구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데이터 나침판이 있는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나침판을 쓰지 않고 나침판 없이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물길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창업은 하는데 단기 목표라든지 중기 목표라든지 장기 목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OKR이나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나 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작은 회사, 작은 식당,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OKR을 썼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OKR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OKR을 통해서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있었어요. 아카데미 할 때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적지 없이 그냥 장사만 하다 보니까 3년 안에 80%가 폐업하고 80~90%가 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객 니즈 레이더라는 겁니다. 고객 니즈 레이더. 장사의 핵심은 손님이죠. 손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손님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완벽한 프로예요. 그분들은 프로입니다. 손님으로서 프로예요. 다들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대표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방구석 백종원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로 쓰여지긴 하지만 장사라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으면 장사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손님의 니즈가 무엇인지 매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을 무시해 버리죠.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서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냥 감으로 다 때려 맞춥니다. 내 생각으로만 모든 걸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간혹 상위 1%의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은 손님들의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합니다. QR코드로 설문을 하기도 하고, 직접 질문 카드를 작성해서 손님 하나하나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말 말 그대로 상위 1%만 하는 것들이죠. 그 사장님들은 계속 개선하고 싶은 레이더를 켜고 사업을 하는 거죠. 요즘 손님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종원 대표라서 조금만 물어봐도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를 사실을 다 잘해줘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그런 얘기하면 또 사장님이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얘기하지 않는 손님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재방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발길을 끊는 거예요. 과연 우리 매장의 재방문율이 몇 %나 될지 알고 있는 사장님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리 집은 단골 많아요. 우리 집 단골 진짜 많아. 이렇게 그냥 얘기로만 하는 사장님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데이터로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로. 자, 여러분, 제가 3가지까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벌써 뼈가 아프죠. 나머지 2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2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 책을 쓴 게 캐럴 로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작가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 시키기도 하고, 미국의 그 CNBC나 폭스뉴스, CNN 많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사업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목부터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고 하면서 뼈를 팍팍 때려버리죠. 나머지 2개 한번 들어보시면 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는데 각오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째는 안전 비즈니스락입니다. 안전 비즈니스락. 이게 뭔가 하면 리스크 관리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안전 비즈니스락. 이게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도 1억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던 분이 결국은 2억짜리 창업을 하셨어요. 50%는 대출이었고요. 초기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거죠.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유는 뻔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그 회수 기간, 이 회수 기간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은 너무 계산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최소 1년 6개월, 2년도 아니에요. 저는 1년 6개월 안에 회수가 되지 않는 투자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큰 리스크라는 거죠. 왜 사장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현혹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지금 진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정말로 그냥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 돈 2억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좀 뼈가 아플 수 있는데 성장 네트워크입니다. 성장 네트워크.
여러분들 성장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나요? 창업을 하고 나면 바로 이게 고립이 돼버립니다. 동료가 없어요. 회사는 회사원들이 있잖아요. 회사 동료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네 사장님들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맞냐, 뭐 네 말이 맞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동네 사장님들하고 막 열등감 배틀을 하면서 막 시기심, 질투 이런 것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무너져 가버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절대 고립되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책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할 게 많잖아요.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다 그렇게 안달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장 큰 적이 그냥 손님입니다. 손님, 그리고 직원, 알바, 또 거래처, 다 모든 게 사장인 내가 을이 되는 게 사업이고 자영업이에요. 갑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또 고립되는 거예요. 이 사업가 커뮤니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신뢰하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교육도 마찬가지죠. 함께 교육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친목만 도모하는 그런 거를 떠나서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친목 도모는 그냥 술만 마셔도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거죠. 다만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함께 한다? 이것만큼 끈끈해지는 게 없어요. 자, 결국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업하지 말라, 약간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업이 생각만큼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뼈 때리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굵게, 선 굵게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좀 재미있죠. 많은 책들은 그냥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뼈를 탁탁탁탁 때려주니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장사랑 사업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무수히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 이 책 자체가 10년 만에 다시 출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쓰기도 했는데 진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그 자기계발서나 뭐 사업의 성공 사례, 무용담 이런 것들이 좀 지겨우셨다면 추천드리고 싶고, 뼈가 아파서 으스러질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한 번에 읽지 마시고, 책도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뭐 한 달락씩 그렇게만 읽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면 외톨이가 되죠. 쓸쓸해진다는 거예요. 와이프 생일을 제때 챙겨주지 못하거나 데이트가 또 줄어들죠. 아이가 아플 때, 뭐 우리 아이가 무슨 발표회를 할 때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친구 결혼식에도 못 가가지고 평생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친구도 계속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게 이야기거리나 주제가 달라져 버리니까 만남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원들을 또 계속 채용을 하다 보면 월급을 제때 못 줘서 악덕 사장이 되기도 하고, 뭐 노동청에 가는 일도 많고 일상다반사죠. 저는 경찰서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법원도 막 들락날락 했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사와 사업을 하는 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겠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 하면은 약간 너무 손해잖아요. 무언가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생계형 장사를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건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댓글로도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 들어갈게요.